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3회 전기기능사 CBT 복원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복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기 이론을 풀 텐데 전기 이론은 예년에 비해서 이 복원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다 강의할 때 해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세요. 두 개의 콘덴서 C1 시트를 직렬로 접촉하고 양단의 V 볼트를 전압할 때 C1에 거리는 전압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저항 직렬 때 저항 R1과 R2가 직렬이야?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된다고 쓰네. 전압이 전류 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데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전압은 작게 왔었죠. 저항일 때. 포인트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 작고 R2가 왔었어요. 이번에는 C가 나와서 콘덴서. 여기도 직렬 때 전압이 분배되는데 자 전체 전압이 C1과 C2에 분배되는데 저항은 자기께서 콘덴서 남의 게 오잖아요. 이거 항상 제가 같이 비교해 드리는 거죠. C1 이렇게 돼서 뭐 답이 2번 되거든요. 2번. 이거 다 맞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보면 코일의 관수가 50이고요. 5A 전류가 흘렸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속이 코일의 전체 세개가 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지금 뭐야? 관수가 50. 그 다음에 전류가 5A. 그 다음에 자속이 10의 만 3승이다. 이걸 가지고 L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LI 걸. N우파에서 L은 뭐야? L은 I분의 N우파이 돼가지고 건수가 50. 자속 파이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전류가 5죠. 근데 헬리인데 몇? 미리 헬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헬리를 미리 헬리를 올렸을 때 10의 3승 곱하느냐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느냐 이거 엄청 제가 강조한 거 아니에요? 자 1 미리 헬리가 뭐야 이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인데 그럼 1 헬리는 뭐야 1 곱하기 10의 3승 미리 헬리지. 지금 뭐요 헬리를 미리로 고치는 거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0의 3승 곱해이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10 미리 헬리. 이거 저희 그 단위 환산하는 거 제가 엄청 강조해서 전기에서 실기까지 연결되는 거다. 그럼 설명을 줬었죠. 자, 답이 1번이고요. 3번 봅시다. 자,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을 계산한 표에서 옳은 것은 제가 전력, 전력량, 열량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봐달았었죠. 이 전력은 VI I제곱 R R분의 V제곱이 전력이고요. 전력량 또는 전기 에너지는 뭐야? PT. 이거 여기다가 전력 시간 곱한 거 아니어서 VIT 또는 I제곱 RT 또는 R분의 V제곱의 T. 이게 전기 에너지 또는 전력량 계소죠. 그럼 뭐냐? 열량은 0.24W 0.24 PT까지 무조건 써놓으라. 그럼 P 대신에 VI 쓸 거냐 I제곱 R 쓸 거냐 R분의 V제곱 쓸 거냐 이걸 찾으면 된다고 썼잖아요. P 대신에 거기 뭐 썼어? I제곱 R 썼죠. 그래서 0.24 이거 써놨네. 그래서 0.24 I제곱 RT. 그래서 전력량, 열량 항상 같이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또 문제가 되겠어요. 4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터죠. 우리 직렬 연결할 때 저항은 뭐야? 저항은 R1 플러스 R2인데 2 플러스 3이니까 이거 5옴 되잖아. 저항 물어봐서 5옴 되겠지. 근데 컨덕턴스 물어봤잖아요. 컨덕턴스는 저항이랑 어떤 관계에 따라 썼어? 역수 관계에 따라 썼잖아요. 그래서 5분의 1 하면 0.2 단위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컨덕턴스는 저항과 역수 관계에 있다. 뭐 그런 설명 줬는데 이것도 뭐 맞아줘야 되겠죠. 자, 5번은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힘을 무엇이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면 뭘 기전력이지. 그럼 또 뭐 있어? 이게 전기에서 오음의 법칙이죠. 자기에서 오음의 법칙, 전류에 대한 대로 자수이고요. 전기저항 대신 자기저항 넣고. 이걸 기전력 대신 뭐 넣어? 기자력 있잖아. 자속을 흐르게 하는 힘은 뭐야? 기자력이죠.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은 뭐야? 기전력이지. 이것도 제가 같이 항상 비교 설명했던 거죠. 전기에서 오음의 법칙, 자기에서 오음의 법칙 되겠어요? 자, 6번 봅시다. 자체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직렬 연결하는 합성 인덕턴스. 직렬인데 같은 방향이 돼. 우리 코일은 뭐야? 유도 결합되는 성질이 들었었잖아요. 이거 L1과 L2가 있는데 코일은 유도 결합되는 성질이 들었었잖아요. 이게 직렬인데 같은 방향이다. 그럼 뭐야? 우리가 약속에 들었었죠. 점을 앞에 찍었잖아. 우리 저항 직렬 때 어떻게 계산했었어? R1 플러스 R2 계산했듯이 인덕턴스 직렬도 L1 플러스 L2 되고요. 인덕턴스 유도 결합되는 성질이 들었잖아요. 이 M이 L1에도 M이 있고 L2에도 M이 있으니까 M 플러스 M 2M 되잖아요. 근데 요 앞에 찍으면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감아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는 앞에 하나 뒤에 찍어 놓으면 코일을 반대로 감아하는 거 마이너스죠. 여기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2M 되겠지. 답이 뭐 4번 되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R이 4, XL 8, XC가 5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100V 결합을 갈 때 흐르는 전류와 임피던스 얼마니? 자, 일단 전류를 구하겠어. 우리 전류가 나죠. 오음의 법칙은 R분의 V인데 오음의 법칙을 확장하자 그랬었잖아. 그럼 R 대신에 이제 임피던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압은 100 나왔고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는데 임피던스가 RLC 직렬이잖아요. 그럼 R 플러스 D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인데 여기서 숫자를 집어넣은 거지. R이 4고요. 오메가 L이 유도성 리액턴스 8이잖아요. 오메가 C분의 1 XC 용량성 리액턴스 5잖아요. 그럼 뭐야? 그럼 임피던스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뭐야 루트? 이 5분의 100. 제가 뭐라 그랬죠? 3, 4, 5, 6, 80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류는 20A 되고 용량성이나 유도성이나 이건데 이게 뭐야? 오메가 L이 8이고 오메가 C분의 5니까 오메가 C분의 1보다 오메가 L이 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 유도성이다 그랬죠. 답이 20A 뭐 유도성 회로 뭐 이렇게 되겠어요. 8번 보세요. 평균 반기름의 R메타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권수 N이라고 한다. 이때 내부 자개의 색이 얼마냐? 우리 환상 솔레노이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죠.
전류가 그러고 건수가 있고 요 반지름을 R이라고 그랬지. 자, 자개이색이 단위가 뭐야? 자개이색이 단위가 암페어 턴퍼메타니까 이걸 기억해라. 암페어가 전류단위, 건수가 턴이 건수니까 NI를 이걸 기억하면서 공식을 기억해달라 썼죠. 근데 이 원둘레 길이가 얼마야? 이 원둘레 길이가 2파이 R분의 NI.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L분의 NI인데 원둘레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이 파이 R분의 NI가 환상 솔레노이드 자개이색이가 이렇게 되겠어요. 9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기기기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용량을 피상적으로 표현한다. 이때 피상적인 단위. 우리 피상적인 단위가 뭐야? 전류의 단위 암페어, 볼트 암페어. 그 다음에 유효전력 단위가 뭐죠? 유효전력이? 와트죠. 무효전력 단위 뭐죠? 무효전력이? VI 사인 세타인데 이게 단위가 바죠. 그래서 피상전력 단위 VA, 유효전력 단위 와트, 무효전력 단위 바 또는 KVA 킬로와트 킬로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어요. 10번 보세요. 가우스의 정리를 구하는 것. 이건 뭐 그냥 공식은 외워달라 그러지 않지만 그냥 결과만 기억해달라고 해서 가우스 정리가 어떻냐. 이게 가우스 정리인데요. 이게 뭘 구하는 걸 쓰는 거냐. 전개의 세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전개의 세기를 전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 또는 전기장, 전장 이렇게 표현하죠. 답이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의 세기 구할 때 쓰는 것이다. 뭐 그런 설명이 됐어요. 전기 분해를 통하여 속출되는 물질의 양은 동관 전기량 및 화학당량과 어떤 관계인가? 전기 분해할 때 물질의 양은 K, Q곱. 이건 전기 화학당량이고요. 이게 전기량이잖아. 전기량 Q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속출된 물질량이야. 다 곱에 비례하죠. 전기 화학당량에 비례하고 전기량에 비례하고 또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죠. 여기서 뭐야? 전기량과 전기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요. 자, R1, R2, R3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될 때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우리 자 병렬 연결 만약에 두 개 병렬이다. 뭐 이걸 보통 이런 걸 많이 보죠. 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 하나 뭐죠? 이거 정리하면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지죠. 그렇죠? 이건 두 개 병렬일 때고 만약에 세 개 병렬이다. 그럴 때는 뭐야?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걸 환산하면 두 개 병렬일 때 R1, R2 곱했잖아요. 분자가 세 개 병렬일 때는 R1, R2, R3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5의 3승이니까 5의 제곱을 나눠줄까? 5의 제곱. 그럼 뭐 이건 돌라가면서 곱하면 돼. R1, R2. R2, R 제곱. R3, R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긴 이걸로 물어봤지, 이걸로 물어봤지. 답이 3번 되겠다.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아름의 저항 3개를 델타 결수로 되어 있다. 이것을 Y 결수로 변하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델타를 Y로 바꾸면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3분의 1배 되고요. 소비 전력도
3분의 1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이거는 반대로 y 결선을 델타로 바꾸면 임피던스 3배 소비 전력 3배 이렇게 되겠죠. 저항도 임피던스가 3분의 1배니까 저항도 3분의 1배 되겠죠. 델타를 y로 바꾸니까 임피던스 3분의 1배, 저항 3분의 1배 이렇게 되겠네요. 1번. 자, 14번 보시면 14번은 자족밀도 비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중에 길이 Lm의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을 놓고 이 도체에 Iam페어 줘주는 도선의 자견을 심은,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있죠.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이 전동기 아니에요? 전동기. 전동기는 우리 선풍기를 기억해, 선풍기. 자, 선풍기는 뭐예요? 전기를 주면 회전하잖아. 그래서 전기를 주면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를 바꿀 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그럼 그때 힘은 뭐야? 전류가 크면 힘이 클 거 아니에요. 자석률도 크면 클 거 아니에요. 길이가 크면 클 거 아니야. 여기다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죠. 이게 자견에서 도선에 전류를 주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왼손 법칙 힘이 작용하는데 IBL 사인 세타. 왼손 법칙이 뭐야? FBI잖아요. 이건 방향 얘기하는 거죠. F는 힘의 방향, B는 자개 방향, I는 전류 방향. FBI 방향이고 크기는 IBL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은 전동기와 발전기예요. 발전기는 발전기. 발전기는 수력 발전을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리잖아. 수차를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여긴 회전하면 뭐가 발생해? 전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거나 회전하면 뭐가 속도가 나와. 그래서 그때 기전력은 뭐냐? 여기는 전류를 흘려주는 거잖아. 이거 회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V I 대신에 V만 쓰면 된다. 이거 같이 항상 설명드렸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되겠어요. 여기는 뭐야? 플레밍 왼손 법칙인데 이게 뭐죠? 쓰면 되는데 여기다 뭐야? 각도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직각이니까 사인 90도잖아요. 사인 90도니까 1이, 사인 1이고요. IBL 뭐 답이 돼서 3번 되겠어요. 자, 정연파균의 주기가 20ms일 때 주파수 얼마냐? 주기하고 주파수 역수관계 있잖아요. 주기는 주파수 역수잖아. 그럼 주파수는 뭐예요? 주기의 역수가 되겠죠. 주기가 20m니까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거 되죠. 계산해서 역수하니까 50에 치거든요. 주기하고 주파수하고 역수관계 있다. 자, 16번 보시면 100루트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일 때 복소수 표현하는, 전압을 복소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항상 사인 코사인 합하는 최대값이잖아. 그러면 이게 초기상이 초기상. 그러면 여기 복소수 표현하는데 우리 정연파일 때 시료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 쓰는 교류인데 가정에 쓰는 교류가 220V라고 그러잖아. 그럼 220V는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료값을 의미하잖아. 여기 복소수로 표현하라. 그거는 뭐야? 시료값을 복소수로 표현하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값은 시료값을 의미하니까. 그럼 이게 정연파의 시료값이 얼마예요? 정연파의 시료값이 뭐야? 루트 2분의
VM이니까 루트분의 100 루트가 돼서 시료값이 얼마야? 100 되는 건 돼. 그럼 요거 100에다가 몇 도야 이거? 2분의 파이. 이건 또는 100에다가 90도죠, 90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직각 좌표계로 표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계산기 가지고 100, 90도 은 하면 바로 나와. 은 하면 100i 이렇게 나와. 여기서는 뭐야? i가 계산기에서 i는 j2죠. j200. 이거 바로 고학력 계산기로 바로 나와요. 100, 90도 은 하면 j200 나올 거예요. 자, 17번 보시면 면적이 10제곱미터의 면을 수직으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외부의 자속이 지날 때 자속밀도. 자속밀도 공식이 두 개 있었잖아요. 자속밀도가 뭐 있었어? 이런 공식이 있었지. 또 하나 자속밀도가 뭐야? 우리 인구밀도는 인구를 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속밀도는 뭐야? 자속을 면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야? 자속 나왔고 면적 나왔으니까 밑에 식으로 풀라는 거지. 자속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10대니까 결국 5 곱하기 분자가면 10의 마이너스 6승 되거든요. 뭐 이게 자속밀도 뭐 답 4번 되네. 그러면 18번을 보시면요. 콘덴사 C페럿의 전압 V볼트를 인가하면 콘덴사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W가 됐다. 전압 V는 얼마인가? 우리가 에너지가 R의 에너지 PT죠. L의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이죠. C의 에너지가 2분의 1 CV 제곱 아니야. 여기 뭐요? 콘덴사니까 C의 에너지가 뭐요? 2분의 1. 여기서 뭐 물어본 거예요? 전압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V 전압은? 이거 이항할 때 2는 나눴으니까 곱하고 C는 곱해서 나눴잖아. 근데 V 물어봤으니까 양별 넣기쓴 거지. C분의 2W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19번. 건수가 50회 0.1세컨 동안에 건수가 5회고요. 동안에 사이에 시간의 변화 0.1이고 자속이 0.1 웨버에서 0.1로 변했다. 그럼 자속의 변화는 뭐예요? 0.2에서 0.1 빼주면 0.1 웨버죠. 자속의 변화 0.1 웨버가 변한 거죠. 여기 되는 기전력이 얼마냐? 우리 유도 기전력은 뭐예요? 또 하나 있고 요거 있고 아까 LI가 N파이를 썼잖아. 그럼 LI 대신에 마이너스 M DT분의 D파이 쓰는데 이건 인덕턴스 값 전류 변형 나올 때 쓰는 거고 이건 건수랑 자속의 변형 나올 때 쓰는 거니까 건수와 자속의 변형이 있으니까 여기 쓰는 거죠. 건수가 5회고 시간의 변형이 뭐야? 0.1세컨 동안에 얼마가 변했어? 0.1 웨버가 변했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5볼트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야? 2.5, 5, 7.8, 10은 전부 다 그냥 절대값 크기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그 의미가 없죠. 크기가 어때요? 그래서 5볼트 뭐 이번. 자 20번 보면 도전에 전류가 도전에 그럴 때 작용하는 힘을 응용한 것은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손 법칙은 뭐야? 전동기지. 전동기가 뭐야? 우리 선풍기 기억 같잖아. 전기를 주면 회전하잖아. 회전. 그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를 바꾼 거죠. 그래서 아까 뭐요? 10F는 전류의 비라고 길이의 비라고 사인 세타 비례한다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전류가 도전해 그럴 때 작은 힘 이거 뭐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라고? 전동기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점검하면 뭐 거의 다 뭐 설명을 드렸던 거야. 이거 도선의 전류가 할 때 작은 핵심 이건 뭐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19번 저 유도기 전력 마이너스 L dt분의 di 있었고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에서 건수랑 자수의 변화량 나오는 거 밑에 쓰는 거죠. 그러면 18번 이거 콘덴사 에너지가 2분의 1 CV제곱에서 V값 구하려면 2항에서 루트 씌운 거죠. 자 17번 이거 뭐 L라 걸 자 17번은 자속 밀도가 뮤에 있고 자속 밀도가 자속을 면적하는 거 요식 쓸 거냐 이식 쓸 거냐 이건 밑에는 자속하고 면적 나왔으니까 있으라는 거예요. 16번은 복소수로 변하는데 시료값을 복소로 변할 거 아니야. 이거 전압의 시료값 100인데 100 2분의 파인데 이거 100에다가 90도 이거 계산기 은하면 그냥 J100 나오죠. J100 100i 되게 계산기는 100i 나오겠죠. 답이. 자 15번은 주기랑 주파수 역수관계 있잖아.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와 역수관계 있다. 그다음에 14번은 아까 프레임 왼손 법칙에서 힘내면 I, B, L 사인 여기 90도 뭐가는 직각이니까 사인 90도니까 그냥 I, B, L 사인 90도 1이고요. 그다음에 델타를 Y로 바꾸면 임피던스 3분의 1배 소비전력 3분의 1배 된다는 거예요. 12번은 세계 병렬 때 분자는 세계 R1, R2, R3 하고요. R1, R2, R3, R3, R1 된다. 뭐 이런 설명도 했고요. 11번은 페로델치 KQ 또는 KIT니까 이게 전기 분해할 때 섭취된 물질량 이 페로델치인데 다 곱에 비례하죠. 다 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가우스 정리 뭘 구한다고? 또 전개의 세기 구한다고. 전개의 세기를 전장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어요. 자, 변압기 용량을 피상전력의 단위가 뭐야? VA. 유효전력의 단위 뭐야? 와트. 무효전력의 단위 뭐야? 바. 됐죠. 그러면 환상 솔레일도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환상 솔레일가 생겼다고? 그래서 자기 시기 단위가 암페어턴 퍼미터인데 이게 뭐야? NI를 길이라는 건데 길이가 뭐요? 2파이 R분의 NI다. 그런 설명이 됐고요. 7번은 자 임피던스가 이거 L하고 C는 항상 상쇄가 되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를 돼가지고 4 플러스 J 8 마이너스 5 하면 4 플러스 J 3이잖아요. 그럼 전류는 뭐야? 전류는 전압을 임피던스 만드는데 이 3, 4, 5잖아. 이거 20A 돼, 20A. 20A 되는데 뭐야? 이 오메가 L이 오메가 C를 크잖아. 오메가 L이 크니까 유도성이다. 그런 얘기가 돼. 그러면 6번은 직렬인데 뭐야?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되겠죠. 반대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2M 되고요. 5번은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 기전력 자속을 흐르게 하는 원동력 뭐야? 기자력. 그렇죠? 뭐 같이 항상 같이 기억해달라. 자 그러면 콘덕턴스 물어봤죠. 콘덕턴스 저항이 없으니까 직렬일 때 저항이 뭐야? 2 플러스 3 하니까 5가 되는데 콘덕턴스 저항이 없으잖아요. 그래서 0.2가 되겠지. 그러면 열량은 0.24 W 0.24
PT까지 그냥 쫀으로 하네. 다만 P 대신에 VI 쓸 거냐, I 제곱 R 쓸 거냐, R분의 V 제곱 쓸 건데 여기는 뭐야? I 제곱 R 쓴 거지. 전력, 전력량, 열량 같이 기억해달라고 설명을 썼고요. 자, 요거 L라 이꼴 N우파에서 N을 구하는 거죠. I분의 N우파이 이거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콘덴사 C1과 C2에서 직렬 때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요거 C1에 그러다 V1은 전체 전압이 C1과 C2에 분배되는데 저항은 짧게 왔지만 콘덴사는 남에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20문제 점검을 했는데 요번에 복원된 전기 이론 문제는 뭐 20문제 정상적인 수업을 들었다면 20문제 다 풀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기 이론 복원을 마치고요. 다음에 전기기기 전기설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2025년 이제 제3회 전기기능사 이제 CBT 보건 문제 제2과목 전기기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배운 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문제 몇 문제 있는데 그런 거는 시원하게 틀리시면 돼요. 예, 어차피 우리는 60점을 목표로 맞는 게 아니니까 이제 60개를 목표로 그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안전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에 전기자와 그 직권권선에 그 접촉점에 설치되는 게 뭐냐요? 우리가 이 직류 발전기를 여러분들 요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 시에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뭘 일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극성을 일치해야 돼요. 각 발전기에 뭘 일치해야 된다? 극성을 일치해야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제 일치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발전기 전격 전압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부 특성 곡선은 수화 특성일 것이에요. 외부 특성 곡선은 뭐가 된다? 수화 특성일 것입니다. 여기서 수화 특성이란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저하되는 특성을 말하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우리가 말하는 직권기나 복권의 경우는 여러분들 직권이나 요 복권의 경우는 수화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면 오히려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운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 균합선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균합선이 필요되는 이 발전기들 직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기출문제에 이제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때 이 이유까지 물어봐요. 왜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하냐? 바로 뭐냐면 안정운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직렬로 된 계좌권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G1과 G2 발전기를 제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면, 요 사이를 이렇게 균합선으로 이렇게 이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1번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주는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번인데 발전기 및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이제 보호 장치죠. 이런 문제는 교복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면 정말 답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는 발전기 내부 고장 보호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장치가 있는데 이때 발전기는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율 차동 계전기죠. 그래서
전류차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요. 변압기 역시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율 차동 계전기인데 변압기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세 번째 누가 있다? 부호홀즈 계전기. 부호홀즈 계전기 있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보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차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차동 계전기 있네요.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계전기 차자 들어가는 거 여기에다가 변압기만 부호홀즈 계전기가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말고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셔야 될 문제들이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삼상 동기기의 제동권선의 이제 효용, 제동권선의 효과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도요,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뭐냐면, 우리는 이 제동권선의 경우는 역할이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난조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가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또는 자기동법이라고 하죠. 기동 토크를 발생하죠. 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난조라는 건 이제 이 동기기가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회전 속도를 정격 속도를 유지를 못하고요. 동기 속도 전후로 이렇게 왕복 진동하는 이런 현상을 난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권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동권선 난조, 그 다음에 난조 제동권선, 난조 제동권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역시 꼭 맞추셔야 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동권선은 난조 방지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 또는 자기동법의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형 유도전동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전전압. 전전압. 다른 말로 직입기동입니다. 네. 얘는 이제 기동 시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낸다고 보시면 되고 간편기동이죠. 두 번째가 Y델타 기동. 기동 시 고정자 권선을 Y결선 기동 후에 설정 시간 후 이제 델타 결선 변환 운전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동 보상 기법. 무슨 보상 기법이냐면 기동 보상 기법이라고 그래요. 요거 이제 삼상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기동 시에 이제 감전압 기동 후에 설정 시간 후 이제 전전압 운전하고요. 네 번째가 리액터 기동. 네. 기동 시 이제 삼상 리액터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리액터 기동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요 2차 저항 기동법은 농형 유도전동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24번도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동보상기법, 리액터, 이제 Y델타 이렇게 있는 거죠. 25번 보겠습니다. 출력이 10kW고요. 효율이 80%인 전기기기의 손실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보면은 이 문제는요. 이변이 없는 한 요거 관련된 문제도 보면 매 한 문제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기능사 문제에서요. 이렇게 효율이 주어지면 우리는 효율의 식을 쓰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효율은 바로 출력을 뭘로 나눈다? 입력으로 나눈 값이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서 뭘 물어보는지를 한번 보셔요.
뭘 물어봤냐면 손실을 물어봤네. 그럼 내가 아는 손실은 입력에서 뭘 빼주면 된다? 네, 출력을 빼주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지문에서 효율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 출력이 주어졌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다? 입력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입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입이라고 쓸게요. 출력이라는 값을 효율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바로 얼마냐면 10이고요. 효율이 80%이기 때문에 0.8로 잡아 들어가면 요게 입력이 12.5kW가 됩니다. 따라서 12.5에서 10을 빼면 얼마가 된다? 2.5kW가 바로 보다 이제 이 기기의 손실이 되겠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꼭 보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풀 때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의 식을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고 뭘 물어보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이 돼요. 여기서 그냥 손실이 아니라 그냥 입력 자체를 바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문제는 역시 필수적으로 잡아주셔야죠. 4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요. 보면 희한하게 보면 기능사 이제 기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출제가 잘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락 전류의 그 시간적 특성을 나눠보면 이렇게 단락 전류를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순간이나 내지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라고 하면 요게 바로 뭐다? 누설 리액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속 또는 영구라고 그래요. 이제 이 단락이 되고 이제 안정을 찾았을 때 얘기하는 건데 지속,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동기 리액턴스 되겠습니다. 둘 다 시험에서 물어보지만 이 문제는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요 놈을 많이 물어보죠.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가 되냐면 누설 리액턴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오지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삼상 유도전동기에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바꾸는 가장 이제 이 옳은 것을 이제 이 방법으로 옳은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 요거를 이제 빗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 삼상 이제 전동기가 회전 자계를 얻기도 이제 좋지만 또 하나가 회전 방향을 바꾸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전원 3선 중 임의의 바로 보다 임의의 두 선의 접속을 바꾸면 바로 보다 지금 회전 방향에 반대로 이제 회전을 하도록 하게끔 우리가 이제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삼상은 크기는 똑같고 각도는 몇 도? 120도의 위상차를 갖죠. 그래서 L1, L2, L3 그렇죠. L1을 기점으로 L3는 120도, L1과 L2는 240이라고 보통 안 하고 마이너스 120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위상은 이제 시계 반대지만 상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제가 L1과 L3의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L1과 이렇게 L1, L3, L2라고 했을 때 요놈 이제 L3 된 거죠. 요 위치 바꾸니까 요놈이 L1이 된 거죠. 요렇게 이제 회전력이 작용되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번 출제됐죠. 그래서 역전, 역상, 플러깅 제동이랑 더불어서 잘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거죠. 전동기에 가해지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의 서로의 이제 이 단자를 서로 바꾸어 준다. 이 내용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렇게 3번 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8번인데요. 직류기의 이제 3요소인데, 이 문제가 이제 있긴 한데,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너무 뻔한 얘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직류기가 갖고 있어야 될 3요소라고 그래요. 우리 직류기의 3요소. 그래서 첫 번째, 계자죠, 계자. 요 놈은 내부에 주 자속을 뭐한다? 공급 또는 뭐한다? 발생하죠. 주 자속을 공급 또는 뭐한다? 발생하고요. 두 번째가 전기자예요. 요놈이 이제 회전자로서 이 자속을 끊어서 주 자속을 끊어. 이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류자죠. 정류자. 요놈이 바로 만들어진 교류를 우리가 뭘로 변환한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죠. 그래서 잠깐 보면 요렇게 우리가 계자가 있으면 요 내부에 뭐가 있다? 전기자가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기자와 붙어 있어요. 정류자가.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기자에 뭘 감는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기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공극이 답이죠. 공극은 뭐냐면 요 계자와 그다음에 요 전기자 요 사이에 뭘 말한다? 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기의 3요소는 계자, 전기자, 정류자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모두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이죠. 계자권선과 전기자의 계자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가 뭐냐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연결된 거죠. 계자권선과 뭐 전기자권선이요 연결된 건데 이러한 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여작이라고 하죠. 만약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러한 기기를 우리는 타여자라고 하고요. 이때 만약 직렬 연결되면 즉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직렬 연결되면 이러한 기기를 우리는 직권기. 두 번째가 병렬로 연결되면 이러한 기기를 우리는 분권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각 부분을 표현할 때 계자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를 이런 형태로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 직권의 경우는 지금 그렸던 요 계자와 요 전기자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분권의 경우는 이렇게 계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주는 문제죠. 틀리시면 안 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건데요. 요즘에 이렇게 요즘 나오는 유형의 문제 중에 잘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동기전동기 장점도 많지만 이제 단점도 많은데 일단 별도의 기동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동법이라든지 기동전동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요. 직류 여자기가 필요해요. 난조가 일어나기 쉬운데 역률의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동기, 전동기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역률의 조정이 지금 이 문제처럼 역률의 조정이 뭐하다?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가 기동 특성이 나빠요. 그걸 요 뜻으로 이제 좀 대신하고 싶네요. 기동 특성이 나쁘고요. 구조가 복잡해요. 네, 요 정도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거를 답으로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주면 좋아요. 요즘에 보면 추세는 요걸 갖고 자꾸 문제로 역률의 조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역률의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특징이 아닌 거 역률의 조정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오지게 출제되죠. 그래서 요 계정기 관련된 문제인데 낙뢰나 수목 일시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섬락에 따른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이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뭐한다? 투입을 시키면서 개통의 안정도를 뭐한다? 향상시키고요. 정전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 안정도 향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제페로 계정기예요. 리크로징 릴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좀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기기 스스로가 고장난 구간을 자기가 인지해서 잠깐 차단 후에 다시 일정 시간 후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순간적인 이제 사고들이죠. 영구적 사고가 아니죠. 낙뢰에 기인한 순간적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는 제페로 이제 계정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다가 개통의 안정도 향상 나오는 순간 요거 가자. 틀리시면 안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100V, 그 다음에 이제 무부하 전압이 103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면 요 전압 변동률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압에서 전격 전압을 뺀 다음에 전격 전압으로 나누고요. 백분율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부하 전압이 얼마냐면 103V고요. 전격 전압이 100V에 100에 100이죠. 그래서 두들기면 몇 프로? 3%가 나오므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주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제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인데요. 이때 다이오드를 여러 개 이제 키워드가 이거죠. 다이오드의 무슨 연결이다? 직렬 연결이죠. 이때 그 설명으로 옳은 건데 여러분들 이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우리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죠. 네, 과전압이죠. 과전압. 전류가 일정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 우리는 뭐다? 과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했는데 이거 지금 답이 잘못됐죠. 그래서 요거 지금 과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니고요. 요거 이렇게 과전압에 대한 보호 조치 2번이죠. 2번. 그래서 다이오드를 이제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요때는 이제 우리가 전류 일정이죠. 그러니까 전압을 나눠 걸리는 거고 요때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를 나눠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이거 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자, 34번.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틀리시면 개인적으로 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우리가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요때는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요 동기와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동기 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그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이제 작용합니다. 요게 가장 올바른 말이에요. 뭐 그나마 제 생각에는 요번에 나왔던 기기 문제 중에 그나마 좀 많이 생각할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예. 그래서 부하분단 변한다 이 관련 없고요. 예, 위상이 일치하는 경우다 뭐 출력 감소 관련이 없고 요건 이제 그 뭐야 전압이 이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의 경우 공급전압이 공급전압보다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앞설 때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는가. 개인적으로 교복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제 우리가 종류라고 한번 해보면서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만약 각 기기에 앞선, 그 다음에 진상, 그 다음에 진, 전류가 흐른다고 이제 보고요. 또는 뒤진,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지전류가 흐르는 거죠. 네. 이때는 앞선, 진상, 진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 무슨 작용? 증자작용을 받죠. 뒤진, 지상, 지전류가 흐르면 감자작용을 받습니다. 전동기는 이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전기가 증자 상태면 전동기는 감자, 발전기가 감자면 전동기는 증자작용이 되므로 이렇게 뼈다구를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표만 이제 기억하셔도 뭐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엄연히 이제 발전기라고 했고요. 발전기, 그 다음에 공급전압보다 뭐한다? 위상이 앞선다 했기 때문에 증자작용을 받는 거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그 다음에 세탁기 등에 많이 사용된대요. 사실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키워드가 이 앞에 있어요. 이 역률이 좋다라는 얘기죠. 역률이 좋아. 요거는 이제 콘덴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률을 개선하는데 보통 이제 이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죠. 우리 진상용 콘덴서. 그래서 역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거 영국 콘덴서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전격 전압이 100V고요. 전기자 저항이 0.25옴,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50A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우리가 분권의 경우 유기기 전력 E는 V 플러스 IA의 뭐다? RA라고 볼 수 있죠. 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 100이고요. 전기자 전류가 50이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2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10V죠. 이런 문제는 좀 그렇죠. 예. 보셔야죠. 자, 38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기출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삼상 100kVA에 13200에 200V의 변압기에 요게 키워드죠. 저압측 선전류의 무슨 분이다? 유효분 전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유효분 전류는 여러분들이 계산한 피상전류에다가 역률을 곱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피상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전류라는 것은요. 우리가 P는 삼상의 경우는 루트 3의 VI로 볼 수 있죠. 그럼 I는 루트 3의 V분의 P 되겠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루트 3인데요. 지금 전압이 두 개가 주어졌지만 엄연히 뭐래요? 저압측이죠. 요 이제 특고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200이 되고요. 용량이 100kVA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288.68 요 정도 나와요. 여기에다가 바로 들어가 보면 288.68에다가 역률이 0.8이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대략 230 정도, 30.94A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죠.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 보면 이런 건 좀 그냥 그렇죠. 네. 39번. 어떤 변압기의 임피던스 강화가 변압기 운전 중에 단락이 되었을 때 5%죠. 5%인 이제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요거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이라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퍼센트 임피던스가 4%라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가 4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25배. 지금 이 문제처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5%라면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에 여기가 5니까 얼마예요? 20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렇게 2번 볼 수 있죠. 40번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확인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 기출 문제에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부분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요 다이렉이랑 트라이를 조합한 이제 이 위상 제어 방법이거든요. 스위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요 다이렉이 있으면 요 놈과 짝이 되는 게 이렇게 트라이게이다.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제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답의 형태로 뭐 틀리셔도 뭐 이 정도까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지만 설비보다 오히려 기기가 점수 따기가 더 좋아요. 네, 설비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21번 이제 직권기랑 복권기 이제 균합선 필요한 거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건 뭐 주는 문제죠. 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장치, 차자 들어가는 거. 그다음 변압기만 보호홀지 개전기. 뭐 제동건선형 이것도 주는 문제. 그렇죠. 이것도 주는 문제죠. 농역유도 전동기, 기동법. 이런 문제는 꼭 이제 항상 이제 식을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해결돼요. 26번 이것도 주는 문제죠. 빈출 문제. 이것도 뭐 이제 뻔한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계좌, 정기자, 정유자 우리가 29번 이것도 주는 문제죠. 이것도 이제 맞추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요 멘트 갖고 이제 장난을 많이 치니까 기억 좀 합시다. 이것도 주는 문제죠. 재패로 개정기. 네, 이건 뭐 이제 던지는 문제.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답은 2번이죠. 직렬일 때는 우리가 과전압에 대한 보호 조치.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2번 요거. 그렇죠? 네. 자, 그다음 34번에 요거 이제 그나마 좀 생각하게 하는 문제인데 이제 동기화 전류가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갖고 요걸 좀 찍었으면 뭐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35번 이제 주는 문제, 교복 문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역률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요거 이제 영구 콘덴서 요거 이제 전동기 요거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요것도 있는데 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예. 자, 그다음 37번.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주는 문제. 38번 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계산 문제. 이런 건 제가 욕심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주는 문제. 마지막 요것도 제가 이제 욕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우리 2025년이죠. 3회차 전기기능사 전기기기 CBT 문제 이제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억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기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2025년 제3회 이제 기능사 이제 이 CBT 보건 문제 이제 3과목 설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확인만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공부하신 그대로 이제 패턴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인데요. 자연 공기 내에서 여기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자연 공기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되는 방식이죠. 차단기죠. 그러면서 저압의 교류나 또는 이제 직류, 차단기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입 차단기를 우리가 이제 50이라고 하죠. 요건 이제 그 소호 매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크를 소멸하는 매질이 절연유고요. 요건 이제 특고함용이죠. 예, 이 개념이 아니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차단기 MBP죠. MBP. 요것은 이제 우리가 전자력을 이용하는데 주로 고압용이에요. 예. 그 다음 가스 차단기. 요게 이제 뭐예요? G12죠. G12는 이제 우리가 SF6 가스라는 걸 이용해 갖고요. 이제 이 아크를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중 차단기 G12도 예, 특고압이죠. A10이죠. 우리 이제 지금 말하는 일반적인 자연 공기 대기압을 불어제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죠. 네,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리시면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선의 중간에 넣는 이제 뻔한 문제들, 그렇죠? 쉬운 문제들 맞추고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 좀 점수 잃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선을 보면 전주가 있으면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치되는 요놈 바로 뭐다? 지선애자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구형애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빈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1번이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3번. 새로운 문제예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 별표 표시를 뒀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 테마 자체에서 답만 보시길 바래요. 근데 새로운 문제치고는 너무 뻔한 내용의 이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한 공연장, 이제 우리가 이 무대나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데 공연장 설비에 사용되는 이제 프라이덕트라고 그래요. 프라이덕트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건데 너무 뻔한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덕트 끝부분은 열어두면 안 되죠. 여기로 뭐가 들어갈 텐데. 그쵸? 이 덕트의 그 끝부분은 열어두는 게 아니라 막아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덕트의 두께는 0.8mm 이상의 철판일 것 맞고요. 내부에 사용되는 전선 이제 절연전선에 거실 것 맞고, 덕트의 안쪽 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도록 우리가 도금 또는 이제 우리가 뭘 한다? 도장을 한 것일 것.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43번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지만 너무 뻔한 문제를 낸 거죠.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틀렸더라고 해도 뭐 제가 이제 뭐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이니까. 44번 이게 너무 뻔한 문제. 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죠. 우리가 이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설치하는 장소는요.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다가가서 조치를 해야죠. 또 하나가 뭐예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장소 자체가. 뭐 진동이 많다든지 습기가 많다든지 이런 불안정한 장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 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맞아요. 그다음에 안정된 장소 이 아니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요. 예, 정답 문제가 됐는데 팔이 안 닿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뻔한 문제. 자, 45번 가연성 가스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묶어드렸죠. 폭연성 먼지 또는 뭐가 된다? 분진이고요. 그리고 요 놈이랑 짝이 되는 게 가연성 가스입니다. 폭연성 먼지 또는 분진의 이제 경우나 가연성 가스가 이제 지금 요 문제처럼 체류하거나 내가 뭔가를 취급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금캐를 해줘야죠. 전기 공사를 할 때 반드시 금속관 공사나 그 다음에 무슨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렇게 금속관 요거 있죠. 잘 물어봐요. 이 분진에 대한 문제 이제 먼지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 뭐 이런 문제들은 빠지지 않고 나오죠. 하나 더 보면요. 요 가연성 먼지 이걸 우리가 분진이라고 하죠. 요 놈이랑 짝이 되는 게 위험물을 저장해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제조하는 놈들이거든요. 요때 요 놈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금캐에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 더 되는 거죠. 여기다 쓸게요. 너무 옆에다 이제 하나 합성수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관공사, 캐는 케이블공사, 합은 합성 수지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최상 문제죠. 요 합성 수지관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두께 2mm 미만은 뭐한다? 제외된다는 거. 요 정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4번이죠. 46번. 다음 중 충전되어 있는 이제 활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충전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상태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장소가 어떤 그 선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몸을 움직이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칫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밀어내 주는 거죠. 작업 시에. 그래서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는 거죠.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그쵸?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요걸 우리가 와이어 통이라고 그래요. 요거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와이어 통의 키워드는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내가 뭐예요? 밀 때, 그쵸? 움직이거나 밀 때 사용되는 작대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7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에 대한 그 제한사항이 아니래요. 이때 보면 일단 뭐 요걸 하나 지금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연접 인입선을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개정된 표현으로 우리가 연접 인입선을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도 하니까 알아두시면서 인입선에서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 맞아요. 폭이 5m 넘는 도로가 횡단이 안 됩니다. 맞아. 당연히 다른 수용과의 옥내를 관통할 수 없어요. 4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경관이 15m 이하의 경우는 2.6mm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게 2m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잘못된 건 뭐냐면 요 4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틀리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연접인입선 이렇게 우리가 전주가 있으면 특정 수용가가 있다면 전주에서 수용가로 오면 얘는 가공인입선.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 옆집 수용가로 이어주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접. 다른 말로 이웃 연결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개정 전의 표현과 개정 후의 표현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맞춰야죠. 48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고압 가공전선을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 문제는 사실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오래된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 그냥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능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가공 인입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지금처럼 이렇게 가공전선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우리가 전주에서 전주로 가선되면 얘가 가공전선이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뭐예요? 이렇게 지지물로 오면 얘가 가공인입선이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게 아니고요. 요놈, 요 가공전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이제 혹시나 이제 다음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이제 준비가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주는 문제니까 가공전선이요. 우리가 말하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 보시면 돼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몇 메다? 6m 보시면 됩니다. 이 특고합도 6m예요. 저합, 고합, 특고합도 6이니까 그냥 6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근데 문제 난이도로 치면 좀 어려워요. 제 생각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고압 가공 인입선이 6m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찍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자, 어려운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자, 49번. 한 개의 모터가 운전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정지한 모터는 이 모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한 거죠. 요런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터록을 걸었다라고 해요. 인터록. 예. 상대 동작 금지 회로로서, 자, 예를 들어서, 예. 요렇게 어떤 A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B라는 장비가 있다 가정했을 때, 원래 이제 인터록 회로를 쓰면 여기 A 접점, B 접점 이제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저 이제 그런 거 생략하고요. 우리가 도면에서 인터록이 걸린 걸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요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점선 표시를. 자, 이때 제가요, A 쪽에 스위치를 닫으면, 당연히 A라는 어떤 장치가 운전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B 스위치를 누르더라도 B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A가 동작하는 순간에는 B는 동작을 못하고요. 반대로 B가 동작하는 순간에 A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걸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업자가 이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 사고가 많이 났었죠, 옛날에. 그런 형태의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터록 회로를 널리 사용합니다. 네,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고. 자, 박강전선관의 우리가 호칭이 아닌데요. 이 주는 문제죠. 그렇죠? 요게 후광이죠. 그렇죠? 우리 박강전선관은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한 뭐예요? 홀수 호칭이죠. 이런 문제 틀리면 좀 그냥 그렇죠.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던지는 문제니까 틀리시면 안 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후광전선관은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 짝수 호칭을 갖죠. 그래서 후광전선관은 안짝, 그렇죠? 박강전선관은 이제 바올, 요 정도 보시는 거죠. 이렇게. 최소한 저 정도라도 기억을 해야죠. 생각보다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51번. 연피 케이블의 접속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테이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면 뭘 찍어라? 요 리노 테이프, 그쵸? 요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점착성은 없으나 내원성, 내유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노 테이프는 이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테이프는 사실상 요게 시험 문제죠, 보면. 그쵸? 네. 여기서 이제 점착성 잠깐 말씀드렸는데, 점착성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보면 거기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그런 끈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점착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걸. 네. 그래서 어쨌든 연피 케이블, 그쵸? 원래는 이제 이 문제를 항상 이렇게 내죠. 점착성은 없으나 내온성, 내유성이 있어서 연피 케이블 접속에 사용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 고마를 뺀 거예요, 지금. 무슨 테이프다? 리노 테이프. 연피는 무조건 누구다? 리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2번. 이것도 너무 그냥 너무 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들. 전선과 기구의 그 단자를 접속함에 있어서 나사를 덜 조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접속 부분이 헐거워진 거죠. 이때 그 위험과 거리가 먼 건데요. 일단 접속 부분을 우리가 헐겁게 접속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발열이 나가고요. 화재 우려가 있어요. 또 누전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접속 부분을 헐겁게 접속했다고 해서 저항이 감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항의 감소, 이 얘기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되죠.
자, 53번. 이것도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이제 기사였다면 이제 포괄적으로 다 보셔야 되지만 기능사에서는요, 이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그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물어봤는데 요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의 경우는 네, 이때는 내가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라면 그 대상의 전압에다가 0.72배의 이제 배수를 곱한 시험 전압을 가하고요. 두 번째가 170kV를 초과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그 대상물의 전압에다가 0.64배의 이제 배수를 곱한 이제 시험 전압을 대상에 가하는 건데 그냥 요게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 이미 문제에서는 이제 직접 접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압이 얼마? 70이기 때문에 170 이하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70에다가 우리가 이제 0.72를 하면 얘가 50.4kV. 이 기출문제 정답이 두 가지예요. 50.4kV에 7만 볼트에 0.72배를 하면 얘가 요 밑에다 쓸게요. 5만 400V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요 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꼭 보셔야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3번도 반드시 맞추셔야 될 문제. 54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정한 400V 이상의 기계기구의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랍니다. 이 문제도요,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기계기구의 외함에 뭘 생략한다?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그 조건이죠. 1번,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 위에 취급했대요. 어떤 기계기구를 나무 위에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받침대를 통해서. 맞아요. 또 하나가 아예 애초에 그놈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시설되다 맞고요. 이중절연도 맞아요. 3번이 왜 잘못됐냐면 앞에 말에서 다 좋았는데 여기가 피대기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절연대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금속재 외함을 갖는 전기시설물이 있는데 제가요 이 전기시설물을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둘러준 거예요. 그럼 이 아크릴판은 바로 뭐가 된다? 요놈에 대한 절연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사람의 실수로 이 외함에 접촉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접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레기는 뇌격 시에 뭘 보호한다? 기계기구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설비지, 즉 뇌랑 관련이 있지 외함의 접지 생략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55번 이제 우리 아마 이제 부분에 이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강의 때 잠깐 얘기는 했는데 드디어 나와줬어요. 뭐냐면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단면적은 금속관 내부 단면적에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관의 경우는 전선의 단면적은 그 관 내부 단면적의 3분의 1을 3분의 1 이하 또는 3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이렇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네, 요게 법이 개정됐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관의 경우는 관에 넣는 전선의 경우는 그 관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였냐면 32%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요게 32%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단면적의 경우는 3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다 또는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똑같은 얘기죠, 사실. 그래서 지금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답은 이제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강의 때는 이제 저걸 얘기했지만 뭐 지금 뭐 틀렸다고 해서 뭐 저는 뭐 그런 거는 이제 바라지 않고요. 앞으로 나왔을 때 또 틀리지 않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요거랑 더불어서 우리가 덕트의 경우는 이제 20%죠. 20% 이하. 만약에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라면 50%. 그렇죠?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이 관에 대해서 내부 단면적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이랑 이게 똑같긴 한데 이 말이 되게 그쵸? 좀 그래. 바람직하다라는 게. 애초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쵸? 56번. 역시 이 문제도요. 지금 교재로 보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죠. 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저압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예요. 전격 전류가 100A의 것의 경우는 13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이네요. 그러면 잠깐 좀 보면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보면 이제 저는 산업용만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제 산업용이 있고 우리가 주택용이 있죠. 전격 전류가 있고 시간이 있고 부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배선용 차단기를 기준으로 할 때 63A 이하냐 그 다음에 63A를 초과하냐 요 두 가지로 기준 잡습니다. 예. 이때 이들의 이 부동작 배수, 동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 놈은 1.05배가 되고요. 위아래가 1.05배고 동작 배수가 1.3배가 됩니다. 만약 동작 배수에 이제 기인하는 전류가 들어오면 그 시간은 63A 이하는 60분이고요. 63A 초과는 12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걸로 할게요. 지금 보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 뭐예요? 100A짜리이기 때문에 63A 이하로 보는 게 아니라 63A 초과로 보고요. 100A의 것에 뭐예요? 131.3배의 전류가 들어온 거죠. 몇 분에 동작해야 된다? 120분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주로 지금까지 물어봤던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60A였었거든요. 30A짜리 쓴다고 해놓고 39A가 흘렀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 문제가 나온 거죠. 뭐 지금은 뭐 틀리셔도 관계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혹시나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이죠. 요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저는 대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압 옥측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물에 시설된 수관이나 가스관과 접근한대요. 이건 그냥 버리셨으면 해요. 어쨌든 얼마 이상 이역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옥측전선은 원래 우리가 전선을 가선할 때는 전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선을 가선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지물이 아니고요. 특정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측면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자 같은 거 이용해서요. 이렇게 측면을 활용해서 가는 거죠. 이때 이것이 만약에 고압의 이제 것이라면 요 놈과 시설된 조형물 여기 지금 요 벽면이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에 설치된 수관이나 가스관이 있다면 이들과 최소 얼마 이상 이역해야 되냐면 고압의 경우는 0.15m예요. 대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버리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8번. 이 문제도 조금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문제죠.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을 뭐한다? 쥐꼬리 접속했을 때 얼마의 각도로 벌려서 접속하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쥐꼬리 접속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이 없으면 90도를 벌려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꼬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90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아마 좀 이제 특이하셨던 문제 중에 하나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틀려도 되지만 혹여 쥐꼬리 접속에서 이런 식으로 각도 물어보면 몇 도 가자? 90도 가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9번 역시 좀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그것만 알았어도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정 하나죠. 다음 중 연선의 분기 접속 방법이 아닌 게 뭐냐면 요게 연선의 분기 접속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트위스트 접속은 뭐예요? 단선 접속에 사용되죠. 요거는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스퀘어? 6스퀘어 이하에 가는 단선의 접속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문제에서는 연선의 접속법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트위스트는 이제 단선의 접속이니까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더라도 그쵸? 네. 이렇게 접근했으면 어떨까? 어쨌든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예. 별표 이제 들어간 문제들은 다 특이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60번 이제 뻔한 문제죠, 이거는.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주의 그 전주의 길이가 10m인 지지물이 있답니다. 이것을 건조할 경우 그 묻히는 최소 매설 깊이죠. 우리는 이제 지지물을 땅에 매설할 때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의 얼마?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하죠. 15를 초과하면 2.5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0m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 1.67m가 나와요. 그래서 잠깐 보면 전주를 매설할 때 전주의 전체 길이가 10m라고 치면 그쵸? 요때 요 매설되는 요 깊이는 최소 1.67m 이상을 어떻게 해라? 더 묻어줘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 이제 주는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쭉 넘어가 볼게요. 아무튼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느끼지만 설비 은근히 이제 기기가 더 괜찮아요. 점수 따기가. 이렇게 설비는 새로운 문제 나오면 이제 건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별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 틀리셔도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좀 너무 뻔한 것들은 좀 그냥 그렇죠. 자, 41번 이거 그쵸? 자연공기네. 그쵸? 차단기죠. 기중 차단기. 네. 이거는 뭐 이제 그쵸? 지선의 중간에 던져 주는 문제. 이거 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몰드나 덕트 이런 것들은 끝부분을 열어두면 안 되죠. 막아야지 일로 뭐가 들어갈 텐데. 그쵸? 확인해 주시고 플라이 덕트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새로 왔던 거예요. 44번 주는 문제. 45번 가연성 가스죠. 폭연성 분진 먼지 금캐. 자, 이것도 이제 주는 문제예요. 충전권 이제 충전되어 있는 걸 밖으로 미는 거죠. 와이어통. 네, 이것도 이제 주는 문제라고 봐요. 조금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요렇게 두 개 갖고 장난치는데 요거 그쵸? 요거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쵸? 제가 뭐 욕심은 없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그냥 6 찍으시면 됩니다. 이 저압도 그렇고 고압도 그렇고 특고압도 6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 요거 이제 인토록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박강전선관의 원칙 주는 문제죠, 이거 그렇죠? 예. 박강은 홀수죠. 연피 케이블 그렇죠? 예, 리노 테이프 주는 문제. 이것도 좀 그냥 저는 뻔하다고 봐요. 이게 주는 문제예요. 예. 빈출입니다. 요거 이제 기계기구의 외암인데 요 피레기랑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암 접지 생략과는 관련이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뒤에 쭉쭉 있죠. 이게 뭐 제가 강의는 했지만 이제 드디어 튀어나왔죠. 네. 자, 요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아까 그 표를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외워서 정확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도 찍더라도 분수가 60분 아니면 배선용 차단기에서 분수는 60분 아니면 120분입니다. 네. 항상 반대 걸 찍어서 문제가 되죠.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대지는 문제 이거 버리셔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쥐꼬리 접속 앞으로 이제 각도 물어보면 90도 가자. 자, 마지막 문제, 요 연선의 이제 분기 접속인데, 글쎄요, 굳이 저는 이제 요걸 외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는 트위스트가 단선 접속이니까, 그쵸?
요걸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60번 이제 주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이제 3회 전기 기능사 이렇게 이제 전기 설비까지요. CBT 문제 이제 풀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배운 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차피 우리는 그걸로 합격할 거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뭐 끼케봐야 한 5문제에서 한 7문제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이제 과감히 이제 버리는 거고 우리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그 문제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언제 준비하실지 잘 모르지만 남은 기간 준비하시는 그 해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